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참 큰일 났네요. 정말 이 미래당 대표 그동안에 이 사람은 이제 성소수권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성소수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주의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미래당 대표가 말이죠. 이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자, 민주당에 이어서 이 미래당 이런 성과 관련된 이런 이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특히 이제 이재명이가 초비상사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요,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제2 유동규, 누가 되겠습니까? 이화영이가 제2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수집을 했고 굉장히 지금 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왜냐면은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최근에죠. 지난 11일 날인가요? 지금 김성태가 처음으로 대북 송금 사건에 직접 나와서 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800억이라고 하는, 이 800만 불이라고 하는 거금을 이 북한에 송금하게 됐는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의 직접 폭로,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직원의 또 진술, 그리고 관련 문건, 그리고 뭐 안부수도 이미 양심 선언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화영이만 지금 입을 딱 다물고 끝까지 부인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 도망갈 데가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제는 진실되게 얘기를 할 것은 얘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사실관계 가지고 밀어제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검찰에서는 이제 또 설득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심경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화영이가 관련 내용을 전부 다 폭로할 가능성,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지금 민주당 이재명 쪽을 긴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매일경제 단독 보도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결정적인 심경의 변화는 김성태 이 쌍방울 회장의 최근에 법정 이 진술이 굉장히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요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수,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병수가 거짓말했다. 이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 거짓말 해명과 관련해서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핵심 키맨이 누구냐?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검찰 협조에 아주 협조를 하지 않아 왔어요. 오라기도 나오지도 않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참고인 신분에서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 바꿔가지고요. 바로 이제 어제 16일 날 극비리에 조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주말에 이 폭우 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골프 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역시 홍준표 시장님께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이 미래당 대표, 이 사람이 이제 누군지서부터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오태양입니다. 오태양인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오태양 미래당 대표인데 진보 정당 대표죠. 그리고 2017년도에 미래당을 등록을 했어요. 선관위에. 그래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광진을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방송인 김재동 씨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일약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요, 성소수자 인권을 내세우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까지 했고요. 그리고 미래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동성결혼이라든가 성소수자 인권을 기치로 내건 진보 정당입니다. 자, 이러한 이 오태양 대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한 여성을 말이죠. 작년 5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요.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보고 이 여성을 인근 호텔로 끌고 가서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그런데다가요. 아주 참 지저분한 것은 피해 여성의 지갑까지 가져가고 또 돌려주지 않은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물론 당사자는 해당 여성을 도와주려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혐의 내용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 오태양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태양을 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참 큰일 났네요. 예,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화영의 심경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이가 초비상사태에 빠졌다. 이런 지금 매경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러다가 이거 제2의 유동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제2 유동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까지 이재명한테 올라간 것으로 매일경제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요. 뭐 이화영이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쌍방울을 통한 대북 지원 내용 800만 달러. 여기에 이화영이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대북 송금 내역을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재명이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아니 일개 부지사가 말이죠. 일개 부지사가 이런 어마어마한 대북 사업이에요. 그게 북한이 아니고 다른 외국과 이런 어마어마한 800만 달러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부지사가 어떻게 지사 승인도 받지 않고 이런 거를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간 부지사가 어디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 집단에 대해서 이러한 돈을 주고, 그리고 이러한 돈 800만 불 지원한 것이 많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 뭐냐, 대북 이 경제 교류 협력 사업 무려 6개 분야에서 MOU까지 쌍방울이 체결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북 사업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주는데 부지사 혼자만 알고 그리고 지사는 몰랐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거야말로 완전한 이화영의 거짓 진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말이죠. 이 김성태 이 쌍방울 회장이 전격적으로 법정에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했다 소리를 여러 번 들었고, 그래서 이재명이를 3번씩이나 만나려고 했고, 그리고 지원하게 된 것은 김여정이가 평창올림픽 때 왔는데 쌍방울 속옷을 좋아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북한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잘 되면 정부도 나를 도와줄 것이 아니냐. 요렇게까지 폭탄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검찰에서 그동안에 이 김성태하고 이화영의 이 대질신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대질신문 할 때 김성태가 열이 받쳐갖고 형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진술한 것으로 이미 저도 말씀을 드려온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말이죠. 결정적인 것이 지난 5월 달에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건. 왜냐면은요, 이 안부수가 국정원 직원한테 전부 다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전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 문건도 있고, 그리고 현직 직원인데 이 직원은 이미 지난달에요, 법원에 나와서 직접 증인 신문에까지 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직접 법원에서 증언까지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라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자들의 진술, 그러니까 안부수부터 김성태, 그 다음에 쌍방울 달린 이 방용철 회장도 다 인정을 했잖아요. 왜? 아니, 김성태 회장이 인정하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더더욱이 이제 국정원의 직원의 이 진술과 문서, 이러니까요, 뭐 한 6, 7가지씩 쌓여 있는데 이러한 증거물과 진술을 이게 이화영이가 부인한다고 이게 부인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을 느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 김성태도 말이죠. 지난 11일 날 법원에 처음으로 나와서 증언하면서 이화영이한테 이제는
본인도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거 아니냐. 요렇게까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이러한 심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예. 벌벌 떨고 있다. 그리고 검찰도 말이죠. 이렇게 지금 심경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화영한테 확실해진 협의에 대해서는 그만 인정하고 협조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인정하면 너 형벌도 낮아져.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변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제2 유동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보고를 이재명이가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유동규가 느닷없이 전면 폭로했듯이 이재명의 관여 여부에 관해서 폭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특히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화영이가 이렇게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전부 부을 경우에는요. 자, 이 소수의 인원들만이 참석했던 이 정무회의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정무회의가 되는 거죠. 대북 송금 정황을 보고받았을 것이 아니냐. 이재명이가.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김성태의 법정 11일 날이네요. 이 진술,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800만 불을 보낸 거, 이거 맞다. 예, 맞다. 예. 자, 그동안에는요, 이 김성태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회피해 오다가 작심 이 폭탄 증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 이유 중에 이런 심경 변화는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거 아니냐. 요렇게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북 이런 지원 송금 문제 이거는 이재명이도 다 안다. 예, 이재명이도. 그리고 쌍방울이 대납하면 이재명도 쌍방울을 지원할 거라는 취지의 이 언급을 검찰에서 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성태는요,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한테 이러한 이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예. 자, 그리고 이화영에게 경기도를 대신에 내가 내는 거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9년도 1월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양에서요. 이 경기도 관계자들하고 김성태가 저녁을 먹을 때 이화영이가 이재명하고 전화를 하다가 이재명 전화를 김성태한테 바꿔준 적도 있다. 분명하게 이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열심히 대북 관련 사업 열심히 하라. 이렇게까지 이재명이가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이가 정말 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 김성태한테 계속 물으니까 검찰이 10번이나 보는 것 같은데 맞다. 이렇게까지 딱 잘라서 아주 확인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말이죠. 2019년도부터 이재명하고 3번씩이나 만나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모두 무산이 됐다고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2019년도 9월에 제2차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이후에 2020년 11월 21년 7, 8월에 이제 경선 이렇게 해서 3번씩이나 만나려고 했다는 시점을 특정까지 했고요. 장소는 경기도 공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의 주선은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이화영이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화영이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말이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요. 당시에 경기도 대변인이 누구였느냐? 김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김용 재판받고 있잖아요. 3번씩이나 만났고 그리고 김용 역시 쌍방울과 대북관계 쌍방울에 이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과의 관계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용을 3번씩 만난 건 언제냐? 2019년도 5, 6월 하고 2020년도 1월 그 다음에 2020년도 1, 2월 이렇게 3번씩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김용도 끝까지 지금은 부인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7월 11일 날 이 법정에서는요.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조사하라. 김성태 회장님 힘내세요. 이런 이 외침이 당 정석에서 나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는
이화영이 그리고 이재명이가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제 김명수의 운명도 거의 다 결정돼 간다. 이것도 뭐 구속수사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임성근 부장판사 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다가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임성근이가 2020년도 이제 그때 이제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김명수가 너 지금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난리인데 내가 네 사표를 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 사표 수리 못해. 요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딱 잘라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갖다가 싹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거짓말로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하게 됐고요. 이 고발로 인해서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퇴, 이 사표 문제 그리고 이 탄핵 문제에 관해서 제일 잘 아는 길목에 서 있던 사람이 김인경 부장판사였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판사들 인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인경 부장판사가 핵심 기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이다 보니까 검찰이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문 조사까지 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쭉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김인겸이가 하고 있는 검찰에 진술한 내용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의 내용하고 너무나 많이 상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나와달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나오고 버텨요. 그래서 지난 16일 날 결국은 이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가지고 소환 조사를 마쳤다. 예,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제 김명수를 노리는 수사가 급진전이 되고 있어서 김명수도요. 이거 뭐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은 현직 때 소환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는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법치 이거를 살리는 아주 최고의 책임자가 거짓말을 해서 이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와 더러운 시도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아주 열이 받쳐 있어요. 본래 뭐 홍준표 시장 열 많이 나는 사람인데 지금요 주말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지난 그러니까 15일 날 16일 날 되겠습니다. 주말에 골프를 친 것 가지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것도 쉬는 날 골프를 쳤는데 뭐가 문제냐? 예. 요렇게 해서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예, 지금 내 SNS에 글을 보면은요. 폭우 중 주말 골프 논란 이거 부적절하지 않다. 내가 처신을 하나도 처신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냐? 사과할 것이 없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홍준표 시장이요. 이 대구 지역 현안 논의를 해서 이제 국회를 왔어요. 바로 이제 오늘 국회를 방문해갖고 윤재호 원내대표를 만난 뒤에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이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주말 골프가 부적절한 처신,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 나타난 비판과 관련해서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권위주의 시대 정치로 그런 식으로 질문하느냐?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할 대구시 상황 자체가 없다.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대구 팔거천 실종 사고는 골프 경기를 그만두고 집에 와서 있을 때 보고받은 것이다. 그리고 관용차 개인 활동하는데 내가 사용도 안 한다. 내 차를 썼다. 그리고 대구시 비상근무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내가 비상근무를 지시한 일이 없고 피해가 없었지만은 대비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미리 대비했으니까 피해가 없었던 것 아니냐. 예, 아주 말 잘해요. 괜히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해서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그럴 사람이냐. 나는 그런 처신을 한 일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골프는요. 15일 날 토요일인데요. 오전 11시 20분에 80cc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1시간 만에 중단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권위주의 시대까지 인용을 하면서 강력히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두바이 출장권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나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늘 아내와 같이 자비로 해외 출장을 간다. 해외 출장을 가면 나는 공무를 보고 아내는 현지 지인들과 어울리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요. 민주당 어느 단체장처럼 여비서 데리고 해외 돌아다니며 나쁜 짓 하지는 않지요. 그걸 두고 시비 거는 것은 참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요. 정치인은 안에는 선거 때 후보자보다 더 고생을 하는데 되고 난 뒤 혼자 해외 돌아다니면 그거 되겠습니까? 주말 개인 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그건 철저한 프라이버시입니다. 글쎄요. 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뭐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뿔이 굉장히 난 것 같은데요. 감정을 조금 낮추고 그래도 좀 겸손한 모드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